저는 워커라인이 있었듯 우리나라 코스닥에 850부터 1050 사이가 또 다른 워커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아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1950년도 6월 25일은 다들 알다시피 새벽 4시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남침에 의해서 일어났죠. 그렇게 6월 25일부터 파죽지세로 8월 초순에 벌써 여기까지 와버렸죠. 여기까지 넘어와 버려서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 8군 사령관인 이름이 그때 워커 사령관이었는데 워커 사령관 이름을 따서 워커라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쪽은 왜 미국이 맡았냐면 그때 당시에 미군은 차량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 평야를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마산부터 외관까지 해서 이쪽에 서쪽 라인은 미군들이 맡았고 이쪽에 산악지형은 한국 1사단, 6사단, 8사단, 수도사단, 3사단 이렇게 해서 이쪽은 한국 군인이 맡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혹시 원이 있었고요. 먼포, 모포 하면은 항구가 가까웠죠. 원은 한마디로 교통의 요지입니다. 조치원, 인덕원.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도로가 잘 뚫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타고 다녀야 했었죠. 그러니까 역참 제도가 있어야 됐죠. 왜냐하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말 한 마리가 가기에는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공문이라든지 이럴 때 할 때 역참 제도를 둬서 어때요? 그곳에 역참이 있으니까 두막도 생기고 그리고 관원들이 거기서 잠을 자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도 그곳에 모이게 되면서 많은 부자들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지역이 경상도에서 한양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이 뭐냐면 다부원이 있었어요. 다부원. 여기가 문경으로 연결되는 예전에 문경세제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부원이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어서 다 마늘 따 부자가 많은 동네 그래서 다부동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예전에 견훤과 왕건이 싸웠던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반드시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칠곡에 가게 되면 예전부터 있었던 산성이 엄청 많습니다. 뭐 가산산성을 비롯해서 꽤 많은 산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다부동이 왜 이렇게 6.25 때도 난리가 났냐? 예, 옆에 보면 유악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유악산이 다부동 지역을 병풍처럼 싸고 있고요. 아마 높이는 839m의 돌산입니다. 아마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위에서 포로 싸게 되면 대구 시내를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대구가 무너지고 이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때요? 네, 대구가 치고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력이 미군하고 한국을 쪼개버릴 수 있겠죠. 그러게 되면은 가뜩이나 전력이 약했던 미군과 한국이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구 시내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문이 어디까지 갈까요? 대구가 무너지게 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철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기존에 있었던 미 부대라든지 많은 부대들이 어때요? 철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는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부동을 막아내면서 일명 55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8월 1일부터 10월 달까지 이 55일 동안 워커라인을 막았던 이 사건 이게 있었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1950년 9월 14일 드디어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습니다. 이 거점 라인을 지키지 못했다면 여기에서 충분한 물량을 실어서 이쪽을 돌아서 인천 상륙작전이 힘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파죽지세였냐면 순식간에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해서 어때요? 이렇게 다 북한의 공산화가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 요충 중에 하나였던 이 다부동을 사수함으로써 그리고 이쪽은 한국 사단, 이쪽은 미군의 사단들에 의해서 이 워커라인, 즉 낙동강 사수작전이 일어났던 거죠. 물국필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오키나와와 그다음에 일본에 있었던 미군 병사들의 B-29 폭격기가 와서 외관의 위쪽에 있는 북한의 군수 물량, 그 다음에 거점을 엄청나게 폭격을 해서요. 얘네들이 싸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군수 보급을 차단을 시켰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것들을 많이 지연을 시켰는데 아프가니스탄하고 베트남하고 한국전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에 따라서 공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이때 우리의 많은 어르신들과 학도병들과 많은 군인들이 이곳에서 헌신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에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유가 속박되고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즉 여기를 사수했기 때문에 어때요?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을 마련했죠. 자,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다부동 전투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주식시장에 좀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총성 없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무력으로 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를 식민지시키는 게 중요했죠. 그 나라를 왜 침공해서 결국 속국을 만들었을까요? 대공황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 전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물량을 생산했는데 그 물량을 소진해 줄 때가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 물량을 소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죠. 전쟁을 했더니 사람도 많이 죽고 물자도 많이 들어가고 또 피해가 상호 간의 피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현대는 2000년도 넘어서부터는 실질적인 전쟁보다는 경제전쟁을 많이 선택합니다. 경제전쟁으로 충분히 실제로 침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경제전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금융주식이 많거나 선도 세력들에 의해서 전 세계 지배계급들은 경제전쟁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속국을 만들어가고 있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포지션으로 갑니다. 근데 전 세계 지금 패권을 누가 갖고 있죠?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1위를 이어받은 나라들은 반드시 양털깎기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하고 미군에 의해서,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되면서 소련과 미군이 강대군이 나왔죠. 그래서 이 격전이 최초로 벌어진 곳이 대리전이 어디입니까? 한반도였죠. 이 한반도에서 양국의 패권 싸움이 벌어졌죠. 결국은 소련이 러시아로 쪼개지면 될 때까지는 결국은 그 이후에는 자본주의 승리였죠. 자, 이렇게 하면서 1980년도 중반에 독일과 일본이 GDP가 미국의 35에서 40% 수준에 육박하는 때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양털깎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힘들게 했던 나라가 이제 중국이 2010년도 넘어가서 이협을 했는데 이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08년도 미국에서 안에서 홍역을 치르죠.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면서 아내가 시끄러우니까 어때요? 바깥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양떡깎이 타이밍을 놓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마이갓, 이 거대 잠룡인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그러면서 어떤 파트에서는 미국을 압도하는 분야까지도 나와버리기 시작했죠. 중국에 있는 꽤 많은 80%의 국민들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상위 20%의 경제력과 자본력, 특히 공산당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드디어 트럼프에 의해서 미중 경제전쟁, 패권전쟁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꽤 오랫동안 경제개발을 하면서 한국이 나름대로 먹을 게 있었어요. 그게 97년도 IMF 사태를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가 금융 시스템이 전면 개방이 되죠. 자, 개방은 참 좋아요. 취지는. 개방은 좋은데 한국이 오랫동안 63년부터 계산할까요? 63년부터 96년까지 무려 24년에서 25년 정도 해서 성장했던 알짜배기 이런 것들을 꽤 많은 외국인 지분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에 꽤 괜찮은 한국의 30대 기업들 중에서 그때 당시부터 외국인 지분들이 많이 넘어갔죠. 자, 그런데요. 이제 오늘의 하두, 왜 도대체 다부정 전투 이야기를 했을까? IMF 때는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몰랐다고 칩시다. 북한이 침략을 해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게 코스피에서 알짜배기 회사가 많은 외국인 기업에 넘어갔다고 치면 97년도에 생겼던 코스닥이 이렇게 됐다 치면 지금 현재 국면은 여기는 아니고 여기 갔다가 여기 좀 내려오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즘 대한민국의 국운이 장난이 아니죠. 정치가 시끄러운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위상은 한반도 역사를 5천년 역사로 가정을 했을 때 뭐 논란은 여러 가지 있죠. 뭐 1만 년이 넘었다는 설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죠? 대한민국 역사상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모든 국민이 밥을 거의 굶지 않으면서도 살 수 있는 시점이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4차 산업에 관련된 핵심 종목 업종들이 꽤 많은 기술이 오랫동안 투자해서 이 코스닥위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의 내실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엊그저께 여러분들 테슬라, 천슬라로 들어봤죠? 1조가 돌파했습니다. 시총이 1조. 한 종목이. 우리나라 1,500개 기업을 다 합쳐도 413조인데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테슬라가 문을 닫았어.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겠죠? 근데 대한민국 전부 이 1,500개 기업이 문을 닫으면 전 세계가 누가 더 영향을 미칠까요? 전 세계 공급 체인에 테슬라가 기업이 문을 닫고 대한민국에 있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 1,500개가 문을 닫는다. 또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까지 다 문을 닫는다. 그럼 전 세계 공급 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삼성전자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모든 쌀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시총은 지나치게 어때요? 디스카운트가 심하다는 거죠. 특히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은 더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최근에 2, 3년 상간에 특히 요즘 이 거래량이 주가는 행보하거나 내려갔는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워커라인이 있었듯 우리나라 코스닥에 850부터 1050 사이가 저는 또 다른 워커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